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예, 오늘 그 국내 시장, KRX는 휴장이죠. 예, 모든 금융권은 지금 공휴일이라 휴장인데, 국제 시황은, 시장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요한, 어제 FMC 회의 결과와 또 전반적인 흐름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FMC 회의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예상을 좀 했죠. 뭐 그 예상한 거 제가 평가했던 100%는 아니고요. 한 95%는 거의 정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인 게 금리는 거의 0.5% 50bp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긴축 정책을 5월달에 하느냐 6월달에 하느냐 세게 하느냐 대충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도 거의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다만 파울 진준 의장이 이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과 질문 그런 사이에서 약간 애매한 답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5% 마이너스가 나서 95%다. 왜 애매한 답변을 했느냐? 긴축 정책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축소 내지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한 5% 예상보다 빗나간 저도 예상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제가 아침에 예상을 했던 내용과 거의 95%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FMC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황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하고 난 이후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900불대를 해보겠습니다. 1트로이 온스당 1900.88센트. 그 다음에 1g당 61불 11센트, 1g, 1kg당 61,114불 67센트가 지금 현재 아침에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만 9천원, 팔 때가 29만 2,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775만 천원, 8,775만 천원의 골드 1kg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1트로이 온스당 23불 20센트, 23불 20센트가 형성이 되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4,020원, 팔 때가 3,34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8만 8천원, 108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실버가 돈이 4천원 이하로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 4,020원대니까 4천원대를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일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보면 자, 이틀 동안은 거의 행보였죠. 어제 이제 FMC 뉴욕장이 현물거래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을 때 처음에는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에서 계속 상승의 어떤 랠리를 이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도 이틀 동안 거의 보합 상태에서 어제 FMC 회의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소폭 하락을 했다가 바로 반등을 했고 아시아장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FOMC 회의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골드, 실버 시장이 크게는 대외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다른 증권이나 증시나 비트코인이나 또 내지는 뭐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할 때도 비트코인, 골드, 실버는 계속 상승 랠리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헤지 방법의 하나로 골드, 실버가 중요했던 타이밍이다. 그런데 전쟁이 어느 정도 70일이 지나고 전쟁 상황들이 이제 약간의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70일이 지나면서 약간 피로감이 생기고 이러면서 점차적인 대외적인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뭐 금리 인상이나 그 대외적인 그 내부적인 금융 내부적인 영향은 미미했는데, 어제 그 FOMC 회의 결과를 이제 받고 난 이후에는 역시 골드도 금융권 영향을 지금 강하게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번 FOMC 회의는 가장 중요했던 게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긴축 정책, 이 두 부분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내년까지의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긴축 정책을 이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 상황도 전쟁 상황이지만 금융권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떤 긴축 정책인지 이런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응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소폭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을 했죠. 정시부터 시작해 전 금융권이 다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이따가 심층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 증시는 뭐 거의 3%대 상승을 했죠. 다우존스, S&P, 나스닥,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죠. 3.29% 올랐으니까 어쨌든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가 역시 어제 이제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바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유로화는 또 반등을 해는 전형적인 패턴이 이제 그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실버도 달러가 하락하고 국채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가지고 하니까 바로 반등을 해오는 전형적인 어떤 영향권의 패턴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 국채 수익률이 2.940, 어제 2.975 있었죠. 상당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253원, 어제가 1260원이었죠. 한 7원 정도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비트코인이 장중에 일단 4만 불은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지금 39,701불 2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어제가 3,700불대였죠. 거의 지금 현재 봐보면 3,000불 가까이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거의 어제가 2,794불이었는데 거의 뭐 200불 정도 올랐어요. 2,946불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제 오픈되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제 그런 FOMC 회의에 대한 뉘앙스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어제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내년에 미국은 견고한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분도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연준 의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금융 흐름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제는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오후 3시 전에 어제 미국의 그 낮에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런 그 멘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 멘트가 나오면서 어제 반등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비슷한 어떤 내용의 어제 연설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뭐 FOMC 회의가 그렇게 강한 매파적인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는 걸 이미 어제 낮에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4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하회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4월 비제조업 PMI 지수, 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하회를 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A 원유 재고가 130만 3천 배럴이 증가했는데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제 그 이유는 오펙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정산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러시아 원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의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유가는 재고는 늘어났는데 유가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사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엔데믹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일부 지역은 다시 셧다운을 하고 있고, 상하이 부분은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이 코로나,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변이 코로나도 지금 나타났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흐름에서, 우리나라에도 그 굉장히 빠른 변이 코로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더나가 올해 1분기 백신 매출이 17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4차 백신 이제 접종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저질환자나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4차 접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코로나 백신 개발한 부분은 뭐 어쨌든 뭐 대박이 터졌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 FMC 회의 내용 어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 때 제가 그 0.5%의 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 뭐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0.5%가 상승했습니다. 0.75%, 0.5%, 0.75%인데 만약에 0.75%가 오른다면 금융에 굉장히 충격하고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0.5% 오른다면 긴축 정책이 조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5월달에 시작하느냐 6월달에 시작하느냐 첫째, 두 번째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뭐냐, 6월 1일부터 한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5월달을 뭐 초반이긴 하지만 이제 6월 1일부터 긴축 정책을 진행한다. 이미 그 파월 연준 의장이 3월달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사실은 긴축 정책은 뭐 6월 이후에 한다. 6월쯤 가서 한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땡겨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 긴축 정책을 봐보면 조금 강하면 듯 하면서도 또 강하지를 않아요. 점차적으로 지금 재무부의 채권 자체가 그 이 그 60 3
30억 불에서 60억 불, 3억 불에서 6억 불 그 사이로 긴축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뒤에는 조금 천천히 뭐 어떤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기자들의 간담 대화 속에서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긴축 정책을 중단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또 그 폭을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애매한 답변을 했죠. 그래서 스무스한 그 대차대표 축소를 지금 해갈 가능성이 많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도 그렇게 얘기했죠.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0.5% 금리 인상을 했고 긴축 정책은 초반부에 조금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많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봐보면 가면서 조금 스텝을 적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0.5%면 소위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0.5%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어제 발언 중에 또 확실했던 게 0.75% 금리 인상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반적인 예상 컨센서스는 제가 볼 때는 거의 0.5%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어제 0.5%의 컨센서스에 맞게 0.5%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더 명확한 어떤 뭐 설이 아니라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빠르게 반등을 시장은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화 중에 나온 얘기는 1분기 경제가 축소는 됐지만 지출과 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위험도도 굉장히 현재까지는 매우 우려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미국의 이제 일자리 증가세가 아직도 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탄탄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은 공급망이 악화죠. 공급이 안 되면서 일어난 원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해소가 되질 않았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 시스템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지만 지금 물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여전히 2%대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쓰면서 노동시장을 그 유동성을 봐가면서 앞으로 관리를 해가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긴축 정책 큰 덩어리로 봐보면 0.5%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6월 1일부터 긴축 정책을 쓴다라는 게 큰 틀이고요. 그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뭐 적은 어떤 긴축 정책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강하게 갔다가 다시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긴축 정책을 쓰겠다 어떤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결론은 긴축 정책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드린 방송의 내용과 오늘 결과가 나오는 게 95% 정도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FOMC 회의가 끝났고 결과는 나왔고 시장은 반등했고 상황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고비가 나왔죠. 5월 15일 날 지금 미국의 그 CM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나의 또 고비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전반적인 시황 내용을 봐보면 5월 달은 5월 15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외에는 큰 악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달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뭐 또 한 1, 2주 전에 어떤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뭐 어제 FOMC 회의 끝나면서 명확해졌다. 긴축 정책도 명확해졌고 금리 인상도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0.5포인트씩 5%씩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FOMC 회의 전에 좀 매파적인 강한 발음이 나오면 결과는 약간 쉬운 쪽으로 약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그 0.75%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5월 달부터 긴축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출렁거렸죠. 뭐 선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오히려 모든 시황들이 반등을 한 이유가 이미 0.5% 정도의 금리 인상의 시장에 이미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긴축 정책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은 그 부분도 역시 뭐 예견했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큰 어떤 긴축 정책이 약간 강한 듯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그 멘트에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중단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약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또 정책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였다가 그 내용이 나오면서 유연하게 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 거의 뭐 지배적으로 판단이 되면서 어제 FOMC 회의 이후에는 상당히 또 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흐름을 봐보면 당분간 제가 볼 땐 0.5% 6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죠. 0.5%의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6월 달이 또 5월 달 FOMC도 중요했지만 제가 볼 때는 6월 달 FOMC 회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1일부터 이제 긴축 정책을 쓰면서 6월 달에 긴축 정책에 관련해서 더 디테일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 긴축 정책은 앞으로 한 1년 동안 지금 1년 이상을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뭐 노력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5월달 FOMC 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쉽게 전달됐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시간이 꽤 걸렸고요. 골드 실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반등을 어제 했습니다. 골드도 그렇고 실버도 그렇고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쯤에서 22불 실버 같은 경우는 22불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괜찮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는 조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초반부에는 23불 50센트를 말씀드렸지만 저 후반에는 23불 하부 22불 50센트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나타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상승이고 반응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황을 잘 체크하면서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이 또 벌써 주말이 되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